토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관심이 가끔씩 있는 분야의 이 유튜브들이 뜨지 않습니까? 가수 나훈아 씨입니다. 나훈아 씨에 대한 유튜브, 나훈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썸네일 제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곧 그게 사실이 아니고 과장 정도가 아니고 이게 가짜 뉴스였죠. 썸네일을 이렇게 세게 해야 낚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쏘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가수면 몰라도 나훈아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해서 또 뭐 연세가 있고 하니까 들어가서 속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이 썸네일을 만들면서 좀 이렇게 세게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또 정치가 진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일부 정치 세력이 이 가짜 뉴스를 고의적으로 괴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내년 총선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후에 톡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 의전 차량에서 홀대를 당했다, 다른 나라 정상에 비해서, 이런 게 지금 또 인터넷에 폭발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의 문자,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 가짜 뉴스가 또 퍼질 수가 있나. 외교에서 정상들이 여러 명 모이는 이런 외교 행사에서는 의전 차량이 언제나 모두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전 차량을 제공을 합니다. 그건 뭐 기본 상식입니다. 그게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 외교 담당자들이.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상들이 자신의 나라의 대사관 차량을 사용하겠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전 차량은 모두 똑같은 차량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어제 이 난리가 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르노 차량을 제공을 받았는데 이 이탈리아 총리나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탄 차량과는 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벤츠를 탔고 이탈리아 총리는 마세라티를 tas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홀대를 받았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인터넷상으로는 이 당시에 중국을 방문했던 문재인이 혼밥을 한 것, 이걸 비판을 하더니 꼴 좋다, 뭐 이런 식의 비아냥이 올라왔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곧바로 뭐 많은 언론에서 또 바로잡아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외교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걸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이렇게 퍼뜨리게 되고, 이렇게 퍼뜨리면 이게 당분간은 이게 사실로 바로 잡혀질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뭐 일반적인 사람, 국민들 경우에는 이게 일단 이렇게 올라오면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이게 외교 사정을 조금 알고 정상들의 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믿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짜뉴스들이 파고든다.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이 모두 기자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혁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제 부작용도 있다. 특히 이 가짜뉴스, 이런 허위 사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뭐 영업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훈아가 죽었다라고 올린 그 유튜브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이 괴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도 자신이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 이렇게 퍼뜨립니다. 제가 이 가짜뉴스를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게 김의겸의 그 청담동 술자리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누구도 이 대통령의 의전이라든지 대통령의 동선, 경호,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김현장 변호사 사무실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대통령실에 전화해보면 금방 확인이 될 부분인데, 이게 왜 가짜뉴스가 퍼뜨려질 수가 있느냐. 김의겸이 그걸 국회에서 또 뭐 다른 유튜버와 더 탐사라는 유튜버와 함께
그런 걸 방송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참 그게 일반 국민으로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기자로서 이 취재망을 갖추고 있고 인맥을 갖추고 있고 기자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저처럼 활동을 하면서 이래온 상황에서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확인 취재를 할 수가 있지만, 모든 일반 국민 경우에는 이제는 5천만이 모두 기자이긴 하지만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모두 이야기하고 또 소통이 되는 이런 사회지만 확인하는 게 쉬운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김의겸이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김의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김의겸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알고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다. 더 탐사도 그 기자들입니다. 전직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고서 한 것이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이 대시민 부서 어디에 전화를 해도 자세하게 이렇게 소상하게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굉장히 귀찮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기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이 확인 취재입니다. 이게 어느 한 곳만 확인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사실 확인도 해야 하고, 이게 가장 기자가 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경우에 그걸 한다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런 가짜뉴스, 총선을 앞두고 더욱 가짜뉴스가 성행할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도 계속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괴담을 퍼뜨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사드에 관련해서 자신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게 안전하다니까 다행이다.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은 가짜뉴스다.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사람이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이제는 두 번, 세 번 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돼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소위 양치기 목동이죠. 늑대가 온다고 세 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면 그 말을 마을 주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이웃이. 그랬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거짓말 한 사람이 또 거짓말하고 가짜뉴스 한 사람이 또 가짜뉴스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진영이 나뉘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 편의 말은 언제나 그게 거짓말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재명도 거짓말인 걸 알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걸 믿는 개딸들도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믿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건 아예 어떻게 보면 이 가짜뉴스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이 사실 확인을 하는 게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 처리수를 가지고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가장 정답입니다. 진영이 나뉘어 있지만 흔히 우파, 좌파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 우파에서도 가짜뉴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서로 너도 거짓말하지 않느냐, 너는 가짜뉴스 안 하느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가짜뉴스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4대의 경우처럼 가짜뉴스는 피해만 줍니다. 내년 총선에서 가짜뉴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이 오늘 귀국을 합니다. 개딸들이 이낙연을 지난 12일이었죠. 독일까지 가서 이낙연을 정치 테러에 가깝습니다. 이낙연에게 수박 같은 짓을 하지 말아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달들이 나선답니다. 이제 개딸에 대항해서 이낙연 지지층 낙달이라고 해서 이번 오늘 공동 티셔츠를 입고 환영 행사를 벌이고 이 개딸에 맞서겠다 이렇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과 친한 의원들이 나갈 겁니다. 이낙연이 이 민주당 이재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주목을 받습니다. 친문의 대표적인 상징성은 조국이다, 김경수다 이럽니다. 김경수는 정치를 당장 자기가 출마할 수도 없고 지금 영국을 가 있습니다. 조국이 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이낙연이 가장 이 이재명에 대해서 소위 이재명의 정적이죠. 대항마는 현실적으로 이낙연이다. 또
이 전라도 지역을 정치적인 거점으로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낙연에게 주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낙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점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떨어지고 이례적으로 그 많은 비리를 안고 당대표가 되고 이 국회의원 자리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낙연이 과거에 정치권에서 했듯이 이제 격한 대결을 벌이고 난 다음엔 이재명에게 기회를 준다. 나는 뭐 논란에서 좀 벗어나겠다 해서 외유를 가는 이런 과거의 방법으로는 이재명에게 맞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비상식적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재명은 우리 정치사회, 이 헌정사회의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는 부분은 이낙연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판판이 이재명에게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 1년간 보여줬던 겁니다. 이낙연이 국내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다면, 견제해왔다면 이재명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민주당이 뭐 총선을 앞두고 망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낙연이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엄중하게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망가져서 총선에서 완전히 완패를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뭐 야당이 없는 정치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민주당도 좀 비합리적인 이런 세력과 합리적인 세력이 나뉘어져야 한다. 합리적인 세력이 이제 이길 수 있는 비합리적인 세력은 도태되는 이런 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낙연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은 이재명이 지금 공천을 자기가 휘두르고 싶다라는 건데 뭐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없을 겁니다. 이낙연이 이재명 이후에 총선에는 이낙연이 또는 뭐 다른 뭐 친문 쪽에서 누가 또 대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조국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연합해서 이재명 이후를 대비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낙연도 지금 자신이 정치를 그만둘 게 아니라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부분으로 이 민주당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재명에게 그대로 밀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어제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 김은경 혁신위를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모두 내려놓겠다.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불체포 특권 서약을 한 의원이 10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은 이 자신이 사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을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해야지 이걸 혁신위에 맡기는 건 참 뭐 우스운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게 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 김은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상당 부분 이재명이 앞으로 이런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민주당의 뭐 여러 가지 개혁하는 모양새 이런 부분을 김은경을 통해서 할 겁니다. 아마 김은경의 칼을 통해서 또 비명 반명을 제거하는 부분 이 잡음 현전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도 당의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것들을 김은경을 내세워서 아마 해결해 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도려내는데 사법 처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짚어봅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베트남 전통 의상이죠. 아오자이를 입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아오자이를 입고 베트남 국가주석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베트남과 우리의 이 관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해서 전통 의상을 입었다. 또 베트남 주석의 부인이 한국에 오시면 우리 한복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과도 즐기고 이렇게 친교를 나눴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부부가 이 외국을 방문해서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게 일본이나 중국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정상이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그 전통 의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당장 또 굉장히 찬반 논란이 거세질 부분입니다. 참 베트남과 우리의 역사는 다채롭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너무나 친밀한 나라여서 김건희 여사가 이 친밀감의 상징으로 베트남의 전통 의상 아오자이를 입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베트남의 아오자이 전통 의상이 이게 굉장히 일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입기가 좀 까다로운 옷입니다. 이게 이 몸에도 착 달라붙는 형태여서 소위 좀 야하기도 하고, 이게 베트남에 가면 이 옷을 입고 집단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도 잘 타는 걸 보면 신기해서 과거에 베트남을 가면 그걸 한참 쳐다보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상 부부가 가서 이렇게 아오자이를 입었다는 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옷을 입어서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인 정서 부분도 있고, 또 남자든 여자든 외국에 가서 외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서 그게 잘 어울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의 하지 않고 권하지도 않고 수락하지도 않는데, 이 참 베트남의 전통 의상 아오자이를 입은 김건희 여사 모습이 맵시가 납니다. 다른 그 주석 부인이라든지 다른 베트남의 여성이 입은 것과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맵시도 나고 하니까 입어서 참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베트남과의 친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외교 활동을 해도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즐겁다,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베트남 방문에서 느껴집니다. 그 다음 그 프랑스에 가서도 그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진정성을 갖고 정말 부산이 왜 엑스포를 유치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나라로서 또 세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받기만 했던 우리나라, 받기만 했던 부산, 6.25의 참상이 그대로 모두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부산에는. 그런 부산이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를 향해서 베풀고자 한다. 세계가 모두 모이는, 미래 기술이 모두 집결하는 그런 엑스포, 그런 자리를 부산에서 만들고자 한다라는 뜻깊은 그런 영어 연설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아오자이 입은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어 연설하는 그 모습, 그 진정성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저 민주당의 박지원이는 뭐 요즘은 영어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강아지도 영어를 한다라고 하면서 정상에 대해서 박지원이 이제 나이도 참 어지간합니다. 참 박지원을 오래 보게 되는데 그 욕설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해서 그 욕을 그 뭐 강아지도 영어를 한다라는 그 말은 박지원에게 돌려줍니다. 박지원 자기 입으로 삼켜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영어 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영어를 잘했다, 무슨 발음을 잘했다,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지금 사실 솔직히 지금 뭐 5대5 경쟁이다라고 하지만 사우디에 아직도 훌쩍 떨어집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런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길 수 있다라는 진정성을 갖고 해보자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다른 연예인들과 발맞춰서 하는 그 전체의 그 행사를 진행하는, 매끄럽게 진행도 잘했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격찬도 받았고 효과도 뛰어났다. 또 영어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하는 것이지, 무슨 그 영어를 뭐 한 거 그걸 가지고 박지원이 뭐 미국에 좀 살았다고 영어 뭐 박지원 영어를 우리가 모릅니까? 그 일상생활 영어 몇 가지 뭐 생활하면서 안 그 영어를 자기가 영어 잘한다고 지금 뭐 그 박지원이 뭐 강아지 영어 같은 그 욕설은 박지원이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사람이라며. 토요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